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6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여러 가지로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반응에서는 비슷합니다. 한미 공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양쪽이 폼페오, 강경화 이런 분들이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비슷해요. 반응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미지근한 점에서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범하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이분이 원래 폭언, 욕설 이런 것을 트위터에 잘 담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아직도 나는 김정은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어제 ABC 방송과 기자회견 하면서도 아주 축소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사체가 동해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국, 일본,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형이 2006년에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이게 회피 기동을 하는, 쏘면은 목표물까지 곧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다가 요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이게 만약 어제 동해를 향해서가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핵탄두를 싣고 날렸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상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탐지도 어렵고, 왜냐? 이동식인데다가 고체 연료를 씁니다. 액체 연료를 쓰면은 연료 주입 시간대 인공위성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전 탐지도 어렵고 사후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에는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떨어지는 데는, 발사 후 떨어지는 데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응 방식은 사전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방 공격 또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체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에 완전히 5천만 국민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천 동지할 사건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킬체인 같은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폼페오 씨는 한가하게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니까.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신형 미사일이 실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폼페오 씨는 한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약 이스라엘이 들었다면 네탄야후는 수상은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또한 오늘까지도 미사일이란 말을 하지 않고 발사체니 뭐 유도, 전술 유도 무기니 하는 용어를 쓰면서 어쨌든 이 충격을 축소시키려고, 왜곡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만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어떤 공조냐? 김정은의 도발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국민과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다시 국민 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이미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끌고 가서 같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문재인과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하는 게 국민들의 고민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을 통해서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란 자유한국당 구호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트럼프를 놓고 1비1위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속은 다음에는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판을 깨니까 그때는 또 트럼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는 행동을 보니까 역시 자신의 안보를 외국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걸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안보를 지키면서 자신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웰빙에만 집착하는, 즉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국민을 미국 사람들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면 폼페오 씨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더구나 부자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에만 빠져서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사한 권력 투쟁이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면 누가, 미국이 또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 흘려가지고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자업자득입니다. 폼페오의 발언도 괘씸하지만은 이런 상황을 만든 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이거죠.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이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이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폼페오의 오늘 발언은 뭘 보여주느냐? 역시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덤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더구나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미국에 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북한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북한 경제력으로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은 자주국방하고 있습니다. 50배나 덩치가 큰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에 먹힌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2등 국민, 3등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근성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갖고 놀고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직도 이래 되면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겁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겁쟁이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 국민이 겁쟁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정권도 국민도 군대도
이런 비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정찰 비행하다가 북한이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것을 북한이 지어주고 있다. 이것은 시리아가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오메르트라는 수상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다른 나라로 확산시키면은 응징하겠다고,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빨리 폭격을 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시는 정보기관이나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딕 체니를 빼고는. 그래서 이런 명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확인을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보라는 것은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변조되고 왜곡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5대의 F-15 비행기가 시리아 상공으로 들어가서 밤에 간단하게 폭격하고 말았습니다. 폭격당한 시리아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폭격당해놓고도. 왜냐?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어 놓으니까 침묵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작년에 그 폭격하는 장면을 이스라엘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시가 측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역시 이스라엘은 대단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자세를 취했더라면은 우선 북한이 핵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공작을 하든지 폭격을 하든지 해가지고 후환을 없애버렸겠죠.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핵을 가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한국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특히 문재인 정권이 있으면 한국인의 이익이, 문재인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익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이익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익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이익, 국민, 국군을 수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뽑았더니 지금 김정은의 행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할 때 국군이나 국민이나 국익을 도외시하고, 예컨대 한미동맹을 포기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핵우산을 거두어 간다든지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타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한국인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그럼 문재인 정권에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신문 광고를 내고 하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5%대로 가도록 만들든지 해야 미국도 문재인 정권과 국민은, 한국인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가 잘한다가 40% 중반 되고,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잘하는 이유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잘한다, 외교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인들 이런 한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눈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폼페오가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